제가 원래 1인극을 했었습니다. 혼자 2시간짜리를. 그거를 이제 한 4년을 했었어요. 그 제목이 상태조화 이거예요. 그래서 제가 했던 캐릭터를 모아가지고 1인극을 만들었는데, 박대기 기자라고 아시죠? 옛날에. 그래서 안대기 기자로 가고, 안어벙은 바본데 홈쇼핑을 할 수가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바꿔서 지하철 외판원으로 바꾸고, 안상수는 트랜스젠더로 바꾸고,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현실적인 캐릭터로 해서 한 명씩 이제 그 사람의 상황이 이렇게 뭐 나오다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뭐 안어벙이 나오고, 그러니까 옷 갈아입을 시간을 이제 1분 30초짜리로 만들었어요. 혼자 하니까 뭐 그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만들었는데, 그 시간에 그 영상 보면서 사람들이 좀 웃더라고요.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옷 갈아입으면서도 왜 웃지? 근데 그때 이제 캠코더로 찍었는데, 그러면은 한번 단편 영화를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, 안일권 씨랑 출연진은 한 3명 정도 나오는데, 그걸 이제 단편 영화를 찍었어요. 한 8분짜리인가? 찍었는데 그게 한 100몇만이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계속 만들어야겠다. 재밌잖아. 처음 만드는 게 그렇게 나와서. 그래서, 그리고 이게 약간 스릴러예요. 블랙 코미디는 약간 있는데 조금 반전으로 해서 살인사건에 그래가지고 재미를 느껴서 그때부터 만들었죠. 공포영화를 만든 게 있어요. 그 적구라고, 그 붉은 문이라는 입구일 수도 있고 문일 수도 있고 사람 입일 수도 있는데,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나온 그 라멘집 사장이 있어요. 가야가야 사장님인데, 백종원 선생님께서 맛있네요? 뭐 이렇게 돼가지고 맛집이 된 거예요. 그 친구가 왔어요. 주말에는 락밴드를 한대요. 그 머리가 이렇게 긴 거야. 수입차, 좋은 차 타고 왔는데 LA 메탈 쪽인데 막 하얗게 해가지고 귀신같이 자기 찍고 싶다는 거야. 제 영화를 봤다고. 뭐 수염도 이래요. 수염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고. 그래가지고 이제, 근데 제가 어릴 때 립스틱 귀신이 떠오르더라고요. 립스틱을 빨갛게 칠한 남자가 수염 달려가지고 막 쫓아오는 꿈을 꿨었거든요, 옛날에. 그 친구가 그거 해야 되겠다. 그래서 외모는 남자인데요, 목소리가 여자예요. 그러니까 멀리서 남자를, 그러니까 약간 거미 블랙 위도우 같이 멀리서 보면은 납치당한 것 같아요, 여자가. 근데 그게 아니고 남자가 끌려가는 거거든요. 왜 이러세요 하는데, 그래서 멀리서 남자가 그 여자를 구해주러 가요. 그러면은 알고 봤더니 이제 목소리만 여자인 거야. 근데 약간 귀신하고 현실 공포를 이렇게 섞어서 했는데, 그게 이제 부천 국제 환타스틱 영화제에서 그 괴담 제작 지원상을 받았어요. 그러니까 10편에 뽑힌 거야. 참 인상적이었던 건 그 배우로서 저랑 함께 했던 분이 아까 라멘집 사장이었고요. 언더독이라고 그러나요? 현실이 좀 힘들다 보니까 자기 일 하시는 분들 모여서 했는데 제작 지원상도 받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사실은 이게 그런 단편 영화를 만든다고 해서 영화 감독이라는 호칭은 할 수 없거든요. 영화 감독이 되려면 우선 60분짜리 이상의 영화를 만들어야 돼요. 그리고 이 영화가 개봉을 한번 해야 돼요. 그러고서 이게 IPTV로 그 유통이 돼야 됩니다. 내가 이거 감독되기는 쉽지 않겠다. 그래서 어떻게든 만든 걸 모았어요. 이제 5편을 모았는데 60분이 넘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머리를 쓴 거죠. 영화 감독이 되려고. 그러면 이제 개봉을 하면 되잖아요. 그래서 그 영화 유통사에 이제 연락을 했죠. 하겠다고. 그래서 개봉도 하고 이제 유통사에 되면서 영화 감독으로 됐죠. 근데 그거를 제가 2년 정도 수익을 안 받고 기다렸다 받아봤는데 수익이 30만 원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좀 허탈한 느낌? 그 느와르 영화 중에 그 커버라고 있어요. 내용이 뭐냐면 그 언더커버 형사라고 조직에 들어가서 그 조직의 상황을 이렇게 보내요. 그 자기 동료들한테.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조직원 단톡방에 보낸 거야. 그래서 누가 한 명이라도 보면 이제 죽는 상황인데, 이제 그거 이렇게 피해가는 과정이거든요. 거기 그 출연을 그때 했던 친구가 그 이창우, 그 다음에 윤호찌라고요. 정윤호라고 있어요. 이때만 해도 좀 약간 개그맨들의 연기를 좀 과하다 이런 게 많잖아요.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 만들 때 의상을 이제 준비해 오라고 그랬거든요. 근데 개그맨들이다 보니까
개콘에서 입는 건달의상 있죠. 어깨뽕 이만한 거. 그걸 가지고 온 거야. 그래서 다 치우고 제 걸로 다 입혔는데 그 개그맨들이 하는 무대는 아무래도 넓은 무대다 보니까 톤이 커요. 그래서 그리고 몸이 이렇게 열려요. 왜냐면 이제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. 그거부터 이제 수정 작업이 들어갔죠. 리허설 하면서 폭사교도 잘 들리거든요. 마이크라는 게. 야, 너 이렇게만 얘기해도 되는데 어디 갔다 왔니? 뭐 이렇게 하니까.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실제로 자기 목소리 들려주면서 영화는 좀 다르다. 이렇게 그냥 얘기해도 된다. 조금 얘기했거든요, 제가. 금방 알아듣고 되게 잘합니다. 한번 보시면.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센스가 엄청 빠르구나. 그렇게 모니터 할 일이 없잖아요, 개그맨들은. 넓은 무대에서 넓은 샷만 찍었지. 타이트 샷하고 자기 목소리 들려주니까 딱 한 번 듣더니 바로 목소리 스피드 빨라지면서 톤도 잡히면서 시선 처리라든가 이게. 그래서 그 댓글 보면요. 야, 연기 진짜 잘한다고 막 그래요. 느와르라 좀 잔인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 피도 나오거든요. 피가 나오는데 이것도 좀 머리 쓴 게 이제 그 입안에 이제 스펀지를 넣어요. 넣어서 거기다 피를 적셔놔. 그러면 뭐 말하다가 맞으면 나오게. 서로 눌러라. 약간 그런 계산도 해서 되게 재밌게 찍었던 것 같아요. 그래도 그게 블랙 코미디가 있어서 보시는 분들은 좀 이게 좀 제일 편하지 않을까. 왜냐면 개그맨들의 그 코미디가 있거든요. 개그는 좀 제약이 많아요. 뭐 욕도 하면 안 되고, 뭐 예를 들어 피도 나올 수 없고. 독립운동 컨셉으로 개그를 짠 게 있었어요. 일본군이 독립군한테 총을 겨누는 장면이 있어요. 근데 총을 겨누면 안 된다는 거야. 흔들리는 거야. 이게 너무 잔인하다는 거야. 좀 그렇게까지 제약을 둘 필요가 있을까 그런 아쉬움도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좀 자유롭게 한번 표현해보자. 뭐 욕도 해보고 그런 부분에서 한 것도 있었고요. 그리고 제가 만든 영화 중에 봉이라는 영화가 있어요. 드라마 장르인데요. 남편한테 억압받은 가정주부인데 원래 팔힘이 되게 셌던 여자인데 폴댄스를 배우면서 남편 목을 졸라 그 힘으로 제압하면서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영화의 주제를 준다 그러면 조금 연민에 대한 사람의 연민? 캐릭터를 그렇게 두고 있어요. 저는 첫 제작 이런 거는 괜찮았어요. 그래서 제가 막막한 걸 느낀 거는 코로나 때였어요. 편집본만 40분이 넘어간 걸 찍어놨거든요. 못 찍었어요, 그 다음에. 찍을 수가 없어요. 코로나 때문에 장수 섭외가 안 되는 거야. 이거를 모일 수도 없고. 그래서 그냥 버려버렸어요. 그런 것도 있어요. 그 영화가, 정말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. 제가 그걸 한번 찍으면요. 편집을 해야지 마스터링이라고 있거든요. 사운드 마스터링, 색 보정부터 해서 이걸 다 하니까 거의 한 2, 3주를 12시간을 거기서 있는 거야, 이거를 편집한다고. 그러니까 이 삶이 망가지고 근데 그 2년을 기다려서 OTT 수익 받더니 30만 원 들어오면 그거 하고 싶겠습니까? 근데 이제 그래도 인터뷰를 하니까 내가 지금 그래도 뭘 했구나 싶은 거죠. 근데 뭐 제가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데 그걸 조언까지는 어려운데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는 참 아름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결과를 생각하기보다 도전하는 그 순간을 즐겨라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.